안녕하십니까?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2025년 주요 개편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일반고 특화훈련은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여 현장 실무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미래 노동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신기술 분야와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훈련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사업 절차는 수요조사, 심사 및 선정, 훈련 실시, 훈련비 지원 등을 절차로 진행됩니다. 2025년 심사부터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NCSW 기준 C등급 이상 결과를 보유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기관의 불이익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훈련 이수자평가 C등급 보유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단 3유형은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형별 특성으로 3유형의 경우에는 훈련생 특성을 반영하여 훈련 시간을 기존 1232시간에서 최소 350시간으로 편성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은 최대 60시간까지 단축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3유형은 운영 회차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한 역량을 갖춘 훈련기관을 선별하고자 심사지표에 대해 내실화를 다졌습니다. 먼저 인력 수요적 정성심사에서 기존 구간 점수를 반영하였던 수요자 만족도, 목표 자격 취득률 성과를 그대로 배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며 배점도 각각 5점에서 각각 10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정 방식도 직종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훈련 편성 요건에서 기존 비대면 훈련을 일부 허용하였으나 일반고 훈련생 특성을 반영하여 비대면 실시간 훈련 편성이 불가하며 또한 심사 신청 전에 LMS 보유를 필수 요건으로 명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 이해입니다. 심사 개요, 훈련 과정 편성, 심사 절차, 조건부 심사, 이의심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입니다.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은 1, 2, 3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2015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일반고 특화 사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유형은 2023년 신설된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과정으로 국기, 첨단, 디지털 분야의 미래 대응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3유형은 작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직업훈련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유형입니다. 사업 유형별 특성과 선정 규모, 훈련비는 차이가 있으니 위의 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개요입니다. 일반고 특화 사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반 내일배움 카드 훈련과 달리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어야 하고 1년 인증 이상의 훈련기관 인증 등급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2025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 신청한 기관은 신청 가능하나 최종 인증 유예 시 운영이 불가합니다. 세 번째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이내에 국민 내일배움 카드 실업자 훈련 실시 또는 종료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직종과는 무관합니다. 다음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 NCSW 기준으로 2024년도 훈련 이수자평가 등급을 C등급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올해 제도 개선 첫 해임을 고려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훈련 이수자평가 등급을 보유할 경우 인정됩니다. 이수자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이수자평가 설명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유형이나 3유형에 참여하시는 기관은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실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2유형은 2년 이내 연 10명 이상씩의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3유형은 2년 이내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실적을 20명 이상 보유하거나 2025년 현재 일반고 특화훈련 3유형을 운영하고 있으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일반고 특화훈련 신청 가능 직종입니다. 공통은 1, 2, 3유형 모두 신청 가능한 직종이며 각 유형별 신청 가능한 직종은 별도로 표기해 두었으니 내용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직종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 포함된 별첨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훈련기관별 신청 가능 과정수 산정 방법입니다. 신청 가능 과정수는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과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행정처분과 미운영 과정수를 차감합니다. 즉, 우수기관이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으로 3개 선정되었으나 2개만 운영한 경우 3.5이나 소수점 첫째 자리 올림으로 최대 4개 과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 2025년에는 일반고 특화 훈련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 기관이 2024년 6월에 일반고 특화 과정으로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다면 0이나 기본 신청 가능 과정수 2개를 반영하여 최대 2개 과정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공고 내용에 별첨 자료로 포함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은 신청 한도는 일반고 유형별로 쪼개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유형과 3유형은 최종 선정이 5개 과정이므로 1개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2유형을 신청하신 경우 신청한도 수에서 1을 뺀 나머지 숫자만큼만 1유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가능 과정수가 12개인 훈련기관이 2유형에 1개, 3유형에 1개를 각각 신청했다면 1유형에는 총 11개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유형에서 신청 가능 과정수 한도를 초과하여 신청했을 경우 훈련 과정 아이디가 가장 늦은 순으로 심사에서 제외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기간은 7월 15일 10시부터 7월 28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기간 내에만 전산 입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신청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완료가 아닌 작성 중으로 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일에는 신청 집중으로 인해 전산 과부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된 과정에 대해서는 7월 29일 10시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수정 보완 시에는 해당 훈련 과정을 회수한 후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이 완료되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최종 제출됩니다. 회수 후 신청 완료하지 않은 훈련 과정은 최종 미신청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규모 및 선정 제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 규모는 사업 유형별로 사업 예산, 수요조사 및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순위의 과정을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1유형은 고교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1만 726명 범위 내에서 지역 직종별로 선정 예정이며 수요조사 결과는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유형과 3유형은 기관별 5개 과정 내외로 선정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정 제외 및 인정 취소 관련 사항입니다. 선정 제외 및 인정 취소는 심사 결과, 시기에 관계없이 다음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사업 참여 신청서와 회차가 달리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신청 경로는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접속하시고 과정심사, 심사신청, 심사공모조회,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유형별 회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회차는 1유형 19회차, 2유형 20회차, 3유형은 21회차로 구분합니다. 신청 시 작성하시는 사업 참여 신청서 역시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 업로드 해주시기 바라며 공지된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 파일을 미제출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 과정 편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 시간입니다. 훈련 시간은 10개월 과정으로 총 1232시간 편성을 권장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최소 1152시간, 최대 1300시간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권장 훈련 시간 1232시간 기준으로 직종 관련 전공 교과는 1040시간, 창의적 체험 활동은 192시간으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유형은 최소 350시간부터 편성 가능하며 최대 시간은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으로 현장 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간호조무 분야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별도로 1520시간으로 전공 교과를 편성하여야 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 포함 시 최대 17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표는 1, 2유형에서 권장 훈련 시간 1232시간으로 편성할 경우 사업 유형별 교과 편성 예시와 3유형 최소 훈련 시간 350시간으로 편성한 예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 편성 중 목표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은 양성 훈련을 기본으로 하되 자격 취득을 필수로 하는 훈련 과정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은 목표 자격으로 국가 자격 1개 이상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과 제빵 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미용 분야는 2개 이상의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합니다. 국가 자격은 국가 기술 자격, 국가 전문 자격, 국가 공인 자격으로 구분하며 국가 공인 자격의 경우에는 자격 등급에 따라 공인 여부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국가 공인 자격을 목표 자격으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자격 등급이 공인받지 못한 등급일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자격이 없는 커피 관리에 한해 민간 자격 편성이 허용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자격 편성 시 자격 구분, 자격 증명칭, 자격 코드를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하며 국가공인을 포함한 민간 자격의 경우 자격 코드는 해당 자격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추후 목표 자격 취득률 산정 시 해당 자격 코드로 확인하므로 기재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고 특화 훈련은 자격 취득을 필수로 하는 훈련 과정이므로 편성한 목표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 내용을 편성하셔야 합니다. 훈련 내용이 편성한 목표 자격을 취득할 수 없거나 해당 자격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사 필기 면제 관련 사항은 참고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으로 목표 자격 미편성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목표 자격 편성 시 국가 자격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국가 공인 자격의 경우 자격 등급 등에 따라 공인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www.pqi.or.kr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유형은 직종과 무관하게 국가 자격을 1개 이상 편성하시면 되며 커피 관리에 한하여 민간 자격 편성이 가능하나 민간 자격 1개만 편성하면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 편성 중 훈련 목표, 훈련 과정의 강점, 훈련 내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 목표는 훈련 과정을 통해 습득 가능한 지식, 태도, 자격 등을 성과 중심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목표는 한국고용직업분류인 KECO를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훈련 과정의 강점은 취업할 수 있는 직업, 관련 산업, 일자리 인력 수요, 진로 및 경력 설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HRD 넷을 통해 기본 정보로 제공되어 훈련생이 훈련 과정 선택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훈련 내용은 수요 분야 목표 자격 취득에 충족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 38개는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 훈련 편성 가이드에 따라 편성하셔야 하며 일반 계좌제 직종에 해당하는 유형은 NCS 세 분류를 주직종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훈련 과정 편성 중 오리엔테이션, 안전보건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훈련생 확정일자 전까지 진로 탐색 및 해당 직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내용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일 직종 또는 장기간의 오리엔테이션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 1에서 4일만 편성 가능합니다. 훈련생 확정일자 전까지는 훈련생 진로 변경 등에 따라 훈련 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기관 변경은 훈련생 소속 학교, 교육청 등과 협의 및 위탁계약 체결 등 행정 소요기간이 발생되므로 확정일자 기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위험수준 분류에 따라 고, 중위험 수준의 훈련 직종은 의무 편성, 저위험 수준은 권장 편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보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정규 교과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교수 학습 방법이나 주제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 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다만 3유형은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위 창의적 체험활동 외 훈련생 마음 케어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편성 가이드입니다.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필수 편성이며 3유형은 훈련생 마음 케어 프로그램도 필수 편성하셔야 합니다. 훈련 과정 편성 중 훈련교 강사, NCS 적용, 과정평가형 자격, 혼합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교 강사는 교과목별로 최대 3명까지 NCS 확인 강사로 등록된 자를 활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의 경우 자격 취득 과정이므로 교강사는 해당 자격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로 배정하셔야 합니다. 또 NCS 확인 강사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훈련기관에 정보 제공 동의를 한 교강사만 등록 가능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훈련교 강사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훈련 참여 일수 및 시간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은 반드시 NCS 훈련 기준 1100개 직종 및 적용 비율 60% 이상 적용해야 하며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능력 단위로만 편성 가능하며 능력 단위 요소나 수행 준거 등으로 편성은 불가합니다. 다만 일반고 특화 훈련 이유형과 간호조무 분야는 NCS 비적용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총 25개 자격 종목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일반고 특화 훈련 심사 기준과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에 과정평가형 자격을 편성하실 경우 2026년 208개 종목 편성 기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편성했을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별도로 과정평가형 자격 편성 기준을 심사하며 미충족 시 해당 훈련 과정은 최종 부적합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훈련은 이유형과 간호조무 분야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혼합훈련으로 편성 시 집체훈련의 과정 적정성 심사 기준과 혼합훈련 심사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편성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유형은 참여기업 확보와 프로젝트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직종 수요 분석, 훈련 과정 운영 시 현장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업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하며 해당 직종의 현장 실무 내용을 반영한 이론 실시,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종료되고 나면 프로젝트 결과가 포함된 훈련생별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셔야 합니다. 훈련생별 포트폴리오는 향후 해당 과정 모니터링과 차년도 심사에 활용되므로 체계적인 관리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심사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사전 준비 및 접수, 심사 운영, 결과 발표 및 이의 신청, 최종 발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사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된 일정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인류형 선정심사 절차입니다. 사전심사, 역량심사, 과정적 합성심사로 진행되며 각각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요건 불충족으로 최종 부적합된 과정은 이의 신청을 통한 이의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3유형 선정심사 절차입니다. 사전심사, 과정적 합성심사, 역량심사로 진행되며 각각 단계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종 적합으로 판정됩니다. 요건 불충족으로 최종 부적합된 과정은 이의 신청을 통한 이의 심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를 보시면 신규 기관과 실적 기관에 따라 심사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기관과 실적 기관을 구분하는 기준은 2024년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여부입니다. 이는 실적 기관의 심사 지표인 취업률 산정을 위함이므로 2024년에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 2024년에는 일반고 특화훈련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2025년 올해 일반고 특화훈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역량심사 시 인터뷰 또는 서면심사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사전심사입니다. 심사 대상은 2025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에 접수된 모든 훈련 과정에 대해 진행합니다. 훈련 직종, 기본 요건, 정부 지원 필요성 심사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심사합니다. 직종 분류 검토는 훈련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는 훈련 직종으로 신청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기본 요건 심사는 신청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과정 편성 기본 요건, NCS 훈련 기준 적용 여부 등을 심사하며 정부 지원 필요성 심사는 인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 요건 심사입니다. 기본 요건 심사는 시설 유형, 기관 인증 등급, 실업자 훈련 실적, 이수자 평가 등급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업자 훈련 실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내에 실시 또는 종료 실적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등급 보유 여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NCS 대분류 기준으로 훈련 이수자 평가 등급을 C등급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과정 편성 기본 요건 검토는 훈련 시간 및 기준,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 목표 자격 편성 필수 요건, 창의적 체험 활동 필수 요건, 기타 법령 등에 제시된 필수 요건 준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 편성 기본 요건에 대한 세부 심사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합훈련 편성 기본 요건 검토입니다. 먼저 혼합훈련을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고 유형인지 확인합니다. 일반고 이유형과 간호조무 분야는 혼합훈련 편성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LMS 확보 여부와 비대면 실시간 훈련 편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LMS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2026년 사용이 불가한 경우 부적합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합훈련은 전체 훈련시간 기준으로 50% 이내에서 원격 보조 훈련 편성이 가능하며 반드시 전공 교과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NCS 적용 필수 기준은 NCS 적용 여부 및 비율 충족 여부, 훈련 수준, 상위 수준 편성 요건 등 NCS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은 이유형과 간호조무를 제외하고 NCS 60% 편성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세부 기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심사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전심사 마지막인 정부 지원 필요성 심사입니다.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내용 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 그 여부를 선택한 주직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인정 제외 대상인 7개 항목의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부적합 판정하며 이는 NCS 훈련 기준이 개발된 직종이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훈련 과정 편성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호조무 분야를 신청하시는 기관은 훈련 과정 편성 시 의료법 등 관련 법 위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량심사입니다. 역량심사는 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역량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훈련기관에서 일반고 특화훈련을 운영할 수 있는지 기관의 역량을 확인합니다. 역량심사는 참여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 진행하게 되며 참여 신청서의 일부 문항을 삭제하거나 해당 문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우 미흡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 역량심사는 기관 단위의 심사이므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기관 단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심사는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에 접수된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사업 신청 유형과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심사 내용이 일부 상이합니다. 1유형의 경우 2024년도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실적 보유기관과 신규기관으로 구분하며 실적 보유기관은 서면으로, 신규기관은 서면 심사와 인터뷰 심사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2025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서면 인터뷰 심사 선택권을 부여하며 대상 기관에 대해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2유형은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훈련 신기술 공고를 통해 선정된 훈련과정 운영 여부에 따라 신규와 실적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실적기관은 서면과 성과심사를 진행하며 서면심사 결과가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부적함 판정됩니다. 40점 이상인 과정에 대해서는 성과심사를 실시하고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규기관은 서면과 인터뷰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면심사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 과락으로 부적합 판정됩니다. 60점 이상인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인터뷰 심사를 실시하고 80점 이상 훈련 과정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3유형은 2024년 신설된 사업으로 실적기관이 없습니다. 신청한 모든 기관에 대해 서면심사를 실시하며 서면심사 결과 60점 이상인 과정에 대하여 인터뷰 심사를 실시합니다. 최종 선정은 인터뷰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인터뷰 심사 일정안입니다. 인터뷰 심사는 8월 18일부터 진행 예정이며 HRD 넷에 등록된 담당자에게 인터뷰 심사 7에서 10일 전에 통보합니다. 인터뷰 심사는 기관별 최대 2인까지 참여 가능하며 4대 보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심사장 입실이 가능합니다. 인터뷰 심사 소요 시간은 약 25분으로 1, 2분 기관 소개, 2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참여 신청서는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진 및 증빙 자료 예시를 첨부하여 제출하된 역량심사 문항에 적합한 내용만 작성합니다. 불필요한 내용으로 분량을 늘려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신규로 운영하는 기관 중 역량심사를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증빙으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여 신청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유형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유형별 심사 문항이 다르므로 타 유형의 작성 시 심사가 불가합니다. 참여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여 신청서는 훈련기관 단위로 작성합니다. 두 번째, 참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HRD 넷 과정 신청 시 업로드 해주시기 바라며 기관 간 리번호나 훈련기관명, 담당자 연락처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립니다. 다수의 훈련 과정을 신청하는 훈련기관은 참여 신청서 양식 3페이지에 있는 훈련 과정 개요서를 과정별로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여 신청서 내에 심사 문항과 작성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해당 사항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량심사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유형입니다. 실적기관과 신규기관 동일하게 조직인력 20점, 훈련 운영 40점, 훈련생관리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적기관은 운영체계나 실적을, 신규기관은 운영계획과 준비 상태를 확인합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1유형 실적기관 심사 지표와 배점입니다.
일반고 특화훈련 인류형 신규 기관 심사 지표와 배점입니다. 인류형 역량심사 항목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인력입니다. 심사 문항은 실적 기관, 신규 기관 모두 동일하며 일반고 특화과정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관리 체계, 전담 인력의 전문성을 확인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서 작성 시 참고 사항으로는 전담 인력 채용 예정일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보다 명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전담 인력 역량 강화는 능력개발교육원 보수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면 실적기관의 경우 교육 참여 실적도 같이 기재 부탁드립니다. 인류형 실적기관의 훈련 운영 심사 항목입니다. 일반고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고 특화훈련 운영체계, 학사 운영 및 관리체계, 실무 역량 강화체계, 훈련시설 장비 관리, 훈련생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작성 시 참고사항으로는 학사 관리를 위해 교육청 또는 소속 학교와 연계 활동 내용이 있다면 증빙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훈련생이 미성년자다 보니 훈련생 재난이나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형 신규 기관의 훈련 운영 심사 항목입니다. 실적 기관과 유사하게 일반고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고 특화 훈련 운영 계획, 학사 운영 및 관리 계획, 실무 역량 강화 계획, 훈련 시설 장비 관리, 훈련생 안전 관리를 확인합니다. 2024년 일반고 특화 훈련 운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인류형 실적 기관의 훈련 운영 심사 항목입니다. 일반고 특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생 관리 및 지원 노력, 훈련생 지도 및 상담 체계, 취업 지원 및 사후 관리 노력을 확인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은 성인 학습자와 다르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므로 출석, 음주, 흡연 훈련생 간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작성 부탁드립니다. 인류형 신규 기관의 훈련 운영 심사 항목입니다. 실적 기관과 유사하게 일반고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생 관리 및 지원 계획, 훈련생 지도 및 상담 계획, 취업 지원 및 사후 관리 계획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이유형입니다. 실적 기관과 신규 기관 동일하게 서면 심사를 먼저 진행합니다. 신기술 과정이다 보니 실무 역량에 대한 배점이 50점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으며 훈련 인프라, 훈련 운영 관리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서면 심사 결과 실적 기관은 40점, 신규 기관은 60점 이하일 경우 모든 과정 부적합 판정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 이유형 서면 심사 지표와 배점입니다. 이유형 서면 심사 실무 역량 항목입니다. 신기술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참여 기업의 인력 수요, 실무과제, 훈련생 포트폴리오 제작 계획, 훈련생 멘토 운영 계획, 훈련생 실무 역량 강화 계획을 심사합니다. 이유형 서면 심사 훈련 인프라 항목입니다. 일반고 특화 과정 운영하기 위한 조직 규모 및 전담 인력의 전문성 업무 분장, 교육 환경 등을 심사합니다. 이유형 서면 심사 훈련 운영 관리 항목입니다. 일반고 특화 과정에 참여하는 훈련생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사업 이해도, 학사 관리 방안, 진로 취업 지원 계획 등을 심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유형 신규 기관 인터뷰 심사 내용입니다. 인터뷰 심사에서는 훈련 운영 관리 부분이 50점으로 확대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 이유형 인터뷰 심사 지표와 배점입니다. 이유형 인터뷰 심사 실무 역량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1단계 심사 시 제출한 자료의 사실 관계 확인 및 해당 기관의 특장점, 프로젝트 및 멘토 운영, 포트폴리오 제작 계획 및 전략 등을 심사합니다. 이유형 인터뷰 심사 훈련 운영 관리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신기술 과정 운영을 위한 훈련 기관의 성과, 목표, 훈련 대상을 고려한 전략 수립, 훈련생 관리 체계 등을 심사합니다. 이유형 실적 기관 성과 심사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이유형 실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 이내에 훈련 종료된 일반고 특화 훈련 이유형 훈련 과정을 보유한 기관을 말합니다. 성과 심사 지표는 취업률 40점, 수요자 만족도 10점, 포트폴리오 심사 10점, 서면 심사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취업률은 이유형 수료생의 취업률을 확인하는 지표로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비중이 달리 적용되며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맞춤 특기병 산정 대상 제외 등은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사항만 반영 가능합니다. 수요자 만족도는 10점으로 일반고 특화 훈련 이유형에 참여한 학생이 고용24를 통해 입력한 만족도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포트폴리오 심사는 훈련기관이 제출한 포트폴리오 결과물에 대한 심사로 훈련생별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보관하고 있는가, 포트폴리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그 내용과 수준이 적정한가, 포트폴리오 및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하여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졌는가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심사는 이유형 역량 심사 시 진행한 서면 심사 결과를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3유형 역량 심사 내용입니다.
3유형은 실적, 신규 기관 구분이 없으며 조직 인력, 훈련 운영, 훈련 생관리 항목을 확인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 3유형 역량심사 문항 및 배점입니다. 3유형 역량심사 항목별 세부 내용입니다. 조직 인력에서는 일반고 특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구성 및 관리, 상담 인력 확보 및 전문성을 확인합니다. 3유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 전문 상담 인력을 보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훈련 운영 항목에서는 일반고 특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 운영 계획,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계획, 실무 역량 강화 계획, 훈련시설 장비 관리 훈련생 안전관리를 확인합니다. 이때 학교 밖 지원센터나 상담시설과 연계하여 훈련 과정을 운영할 기관은 해당 내용도 포함하여 작성 부탁드립니다. 훈련생 관리 영역입니다. 일반고 특화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훈련생 생활지도, 훈련생 상담, 취업 지원 및 사후 관리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는 과정적 합성 심사입니다. 과정적 합성 심사는 직종 분류 심사, 집체훈련 계획 적정성 심사, 혼합훈련 계획 적정성 심사로 구분됩니다. 먼저 직종 분류 적정성 심사입니다. 훈련 내용에 부합하는 훈련 직종으로 적정하게 신청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심사로 훈련 과정에 적합한 직종 코드가 아닌 경우 직종 분류 검토를 통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조정합니다. 다만 이때 실시 가능 직종이 없는 경우 부적합 판정되며 직종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종으로 훈련비가 재산정됩니다. 다음으로는 집체훈련계획 적정성 심사입니다. 집체훈련계획 적정성 심사는 훈련 내용 방법, 교강사 시설 장비 등 모든 심사 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심사 대상은 사전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모든 훈련 과정이며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훈련 과정의 적정성을 심사 항목별로 판단합니다. 심사 항목별 기준에 따라 미흡 항목이 한 가지 이상일 경우 항목에 따라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직종별로 부적합 사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설명의 자료집 4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훈련 내용입니다. 훈련 내용은 훈련 대상 수준에 부합되는 훈련 내용 제시 여부, 내용, 시간, 교재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의 훈련 대상인 일반계고, 3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훈련 목표와 내용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너무 높은 훈련 목표나 과도한 훈련 대상자 요건을 제시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적정성은 직종 정해, 안전보건교육, 목표 자격, 창의적 체험활동, 재량교과 편성 여부 등을 판단하며 부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시간 적정성은 일반고 특화 훈련 시간 해당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시간, NCS 전공교과 시간 등에 대해 과소, 과대 편성 등을 판단합니다. 편성한 훈련 교재가 해당 교과목 강의에 사용하기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은 타 훈련 사업과 달리 일반계고, 3학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인 훈련으로 타 훈련 사업의 심사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 수준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교육을 편성해야 합니다. 훈련 과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 포함된 과정이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류에 따라 위험 수준이 고, 중위험일 경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편성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NCS 능력 단위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 8시간 내외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BNCS 교과 편성 시 교과목에 대한 훈련 내용을 심사위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량교과는 일반고 특화 훈련에서는 편성 불가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재량교과 편성 시 부적합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체훈련 계획 적정성 심사의 훈련 내용 중 목표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은 양성 훈련을 기본으로 한 자격증 취득을 전제로 한 훈련 과정입니다. 이에 목표 자격은 반드시 국가 자격 1개 이상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셔야 하나 제과 제빵 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미용 분야는 국가 자격 2개 이상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가 자격이 없는 커피 관리에 한해 민간 자격 편성이 가능합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 과정을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만 편성하거나 목표 자격 미기재 시 부적합 판정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자격 취득에 필요한 훈련시설 및 장비는 NCS 훈련 기준에 없더라도 집체훈련 계획 적정성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내용의 목표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편성하며 최신 출제 기준, 과제를 준용해야 합니다. 목표 자격 중 하나라도 취득할 수 없는 훈련 내용이거나 최신 출제 기준 등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판정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이 훈련 과정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훈련 과정명에 취득 가능한 자격 증명과 급수를 명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집체훈련 계획 적정성 심사의 훈련 내용 중 내용 적정성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최대 192시간으로 편성 가능합니다. 다만 3유형에 한해 최대 60시간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NCS 소양교과 직업기초 프로그램,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유형은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하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거나 자체 상담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NCS 소양교과는 10개 영역의 직업 기초 능력을 활용하여 편성하고 반드시 교재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 2유형은 노동인권교육,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필수 교과로 편성해야 합니다. 3유형은 훈련생 마음케어 프로그램도 필수 편성에 해당합니다. 마음케어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 적성, 기질 검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훈련 시간은 일반고 특화 훈련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하며 NCS 전공교과는 능력 단위별로 1시간에서 150%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훈련 목표나 수준, 대상자 요건 등을 고려하여 교과목별 훈련 시간의 과소, 과다 편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 교재는 교과목 강의에 필요한 훈련 교재로 등록해야 하며 교재가 누락되거나 부적합되는 경우 조건 부판정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편된 NCS 학습 모듈이나 자격 출제 기준이 있다면 최신 버전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훈련 방법에서는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에 적정한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훈련 교과목에 적정하지 않은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 방법을 작성 시 조건부 판정됩니다. 특히 NCS 훈련 패키지에 있는 평가 방법을 작성하더라도 해당 교과목에 적정한 평가 방법이 아닌 경우 조건부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비대면 실시간 훈련은 혼합훈련만 신청 가능하며 집체훈련만 선택한 경우 편성 불가합니다. 또한 혼합훈련 외 훈련에서 기타 혼합법으로 선택하고 상세교수 학습 방법을 비대면 실시간 훈련으로 작성 시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방법 작성 가이드와 조건부 적합 판정된 사례입니다. 기타나 혼합형을 선택하신 경우 상세 교수 학습 방법, 상세 평가 방법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교강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과목별 배정된 훈련 교강사의 보유 역량의 적정성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중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최소 기준을 판단하고 교과목명과 훈련 내용, 훈련 교강사의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교과목별로 최대 3명까지만 등록 가능하며 3명 모두 미흡 판정이 되는 경우 훈련 교강사 미흡으로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NCS 확인 강사는 훈련 기관의 정보 공개를 동의한 강사에 한해 배정 가능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확인 강사로 등록되었다고 해서 해당 소분류의 모든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강사의 경력, 전공, 학력 및 자격 등이 담당 교과목과 관련성이 낮거나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을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은 장기 훈련임을 고려하여 한 명의 교강사에게 과도한 배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 2에 따라 훈련 교강사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훈련에 참여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 기초교육 또는 기본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 일수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기준과 조건 부적합 판정 예시입니다. 작년과 달리 해당 교과목에 충족 판정된 교강사 1인만 있다면 적합 판정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훈련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에 필요한 필수 시설 구비 여부와 정원 대비 적정한 면적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훈련에 적정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NCS 훈련 기준에 훈련 시설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훈련 기준을 참고하시어 훈련 과정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과정별로 등록된 시설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훈련 기준 상 동일하게 실습실로 제시되어 있어도 용도가 다른 시설은 각각 구비해야 하며 시설 면적도 각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훈련 기준에서 겸용 가능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겸용이 가능하며 시설 면적은 겸용시설 중 가장 큰 기준을 따릅니다. 증빙 사진은 훈련 시설의 상태 및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외부 사진 등 적정하지 않은 사진을 등록한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시설 등록은 NCS 훈련 기준에서 다수의 실습실이 요구되는 경우 비고란에 실습실 용도를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실습실이 필요하나 하나의 실습실만 등록한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훈련 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 장비는 훈련에 필요한 필수 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훈련 정원 대비 수량이 적정한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장비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NCS 적용 과정의 경우 훈련 목표, 훈련 내용의 필수적인 장비는 반드시 구비해야 하며 능력단 위별 제시된 훈련 장비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BNCS 교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도 구비해야 하니 확인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장비에서 미흡 판정이 되는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다음으로 혼합훈련 계획 적정성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훈련 과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집체훈련의 과정 적정성 기준과 혼합훈련의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혼합훈련에 대한 심사는 훈련 유형 간 연계가 적정한지, 적합한 LMS를 확보하였는가, 인터넷 원격 훈련의 콘텐츠 품질 및 내용이 적절한가, 인터넷 원격 훈련의 콘텐츠의 자체 조달 구분이 적절한가, 인터넷 원격 훈련의 재량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이 적절한가를 확인합니다. 훈련기관에서는 인터넷 원격 훈련에 편성한 전체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LMS에 8월 14일까지 반드시 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훈련 계획 적정성 심사 내용입니다. 교과 연계성, 내용 중복성, LMS 확보 여부, 콘텐츠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이때 스텝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7월 28일까지 온라인 평생교육원에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종료 예정인 경우에도 부적합 판정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올해부터는 혼합훈련 신청 시 인터넷 원격 훈련 접속 경로와 아이디를 HRD 넷에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과정적 합성심사의 인력 수요적 정성심사입니다. 심사 대상은 과정적 합성심사까지 적합 또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이며 2024년도에 운영한 일반고 특화훈련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1그룹, 2그룹으로 구분합니다. 1그룹은 취업률, 목표 자격 취득률, 수요자 만족도, 역량심사 및 가감점으로 85% 선정하며 2그룹은 역량심사와 가감점으로 15%의 훈련 과정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필요시 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점수가 선정 순위 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훈련 기관 운영 실적 등 역량을 고려하여 배정 물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입니다. 저희 기관은 21년부터 일반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음식조리로 일반고 6명을 운영했고 올해는 제과제빵으로 8명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실적기관의 1그룹 맞나요? 기관은 실적기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룹은 직종마다 다릅니다. 해당 기관은 2024년에 음식조리 실적이 있으시기에 취업률 산정이 가능하므로 음식조리 1그룹에서 경쟁, 제과 제빵 바리스타 직종은 2024년 운영 실적이 없어 취업률 산정이 불가하므로 제과 제빵 바리스타 2그룹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인력 수요적 정성심사 1그룹 지표는 취업률, 목표 자격 취득률, 수요자 만족도로 구성됩니다. 먼저 취업률은 신청한 훈련 과정과 동일한 직종의 운영 실적을 보유한 경우 취업률을 산정합니다. 운영 실적은 있으나 취업률이 0%인 직종은 동일 직종의 훈련 과정 신청 시 부적합 판정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률 산정은 해당 직종 취업률을 4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해당 직종 취업률은 훈련 종료일 기준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훈련 과정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 또는 창업 인원을 수료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가중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에 따라 0.5에서 1.3명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수요자 만족도는 2025년 8월 31일 기준 HRD 넷상에 등록된 수강평 데이터를 훈련 과정 참여 인원의 응답 점수를 응답자 수로 나누어 1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응답 문항의 결측 등 수요자 만족도 산출이 불가능할 경우 평균 점수를 부여합니다. 목표 자격 취득률은 해당 직종별로 목표 자격 취득률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목표 자격 취득률은 목표 자격 취득 인원을 수료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목표 자격이 2개 이상인 제과 제빵 바리스타, 음식 서비스, 미용 분야의 경우에는 목표 자격 중 1개만 취득한 자는 0.5명으로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 과정은 조건부 심사를 통해 조건부 사유를 해소해야만 훈련 과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적합 판정은 훈련 과정의 강점, 훈련 대상자 요건 등 훈련 내용의 일부 항목, 훈련 시설,
장비, 교재,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훈련 교강사에 대하여 판정되며 조건부 심사 신청 시 과정 적정성 심사, 현장 실사 후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일반고 특화 훈련은 조건 부적합 판정 시 교육청을 통한 홍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적합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심사입니다. 이의신청 심사는 본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한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항목의 판정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심사입니다.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 부적합, 직종 변경 판정된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본심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의신청 항목에 대해 판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본심사 시 신청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심사가 진행되며 본심사 신청 시 입력한 내용 및 정보는 수정 보완이 불가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심사를 통해서 심사 결과 판정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심사 절차에서 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과정 선정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적합 사례입니다. 역량심사 부적합 사례입니다. 앞서 역량심사에 대해 설명드렸으나 역량심사는 HRD넷에 업로드해 주신 자료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자료 업로드 시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양식에 작성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일정 안내하였으나 정해진 일정에 참여하시지 못하는 경우 추가 일정 배정이 불가하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BNCS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내용 미편성입니다. BNCS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교과목 내용 및 시간적 정성 판단이 어려워 부적합 판정됩니다. BNCS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훈련 내용도 심사 대상이므로 해당 내용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소속 학교 성적 처리 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편성 기준과 필수 교과 교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과정 심사 시 훈련 목표와 훈련 내용에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 목표에는 자격증 과정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훈련 목표에는 양성 과정임을 작성하거나 훈련 과정명, 훈련 목표, 훈련 내용이 각각 상이하여 하나의 훈련 기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가 신규 기관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고 특화 과정은 양성 과정이며 직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1개 이상의 자격 취득이 필수인 과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정 신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 목표 자격증은 신청한 직종에 해당하는 국가 자격으로 편성해야 하며 직종과 관련 없는 자격증을 편성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취득 불가한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심사 시 일반고 직종 2개를 융합하여 자격을 등록하거나 국가 자격 중 해당 직종 1년 이상 근무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편성하여 부적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격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자격증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편성 시간은 각 자격증별 최신 출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목표 자격을 미등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고 특화 훈련은 1개 이상의 자격 취득이 필수이므로 취득 목표 자격증을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하며 취득 목표 자격증에 등록한 자격은 모두 취득이 가능하도록 훈련 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취득률이 인력 수요적 정성심사 지표로 반영되면서 취득 목표 자격증 등록 시 자격 구분과 자격 코드, 급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신 출제 기준을 반영하여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 1, 3유형은 60% 이상 필수 적용이며 동일한 내용을 BNCS 교과로 중복 편성하거나 국기 직종에 해당하는 SVU가 아닌 타 직종으로 편성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 활동도 최대 19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합니다. 다만 3유형은 최대 60시간까지만 편성 가능합니다. 또 창의적 체험 활동 편성 시 노동 인권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필수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다만 3유형은 노동 인권 교육,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이외에 훈련생 마음 케어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합니다. 훈련 교재 부적정입니다. 교재는 훈련 목표, 훈련 내용, 훈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고 등록된 교재는 훈련생에게 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히 자체 교재인 경우 교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 작성 시 저자와 목차, 페이지 수를 정확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 훈련 내용 등의 최신성이 반영되지 않아도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교재에 제시된 출제 문항이 변경되지 않았거나 노동인권 교재의 경우 노동법 개정 이전의 교재를 활용하시는 경우 조건부 판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방법과 교강사 부적정 사례입니다.
훈련 목표나 내용, 훈련생을 고려한 훈련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될 수 있으며 훈련교 강사는 관련 자격 및 이력 사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반고 특화 훈련은 자격 취득 과정이므로 교강사가 편성된 자격 이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적합 판정됩니다. 훈련시설입니다. 훈련시설의 경우 시설이 누락되거나 면적이 좁은 경우 또는 첨부 파일의 도면 등 실제 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적합 판정됩니다. 이외에도 사용하지 않는 다수의 시설을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경우 심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장비 부적정입니다. 훈련 장비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세트 훈련 장비를 일부만 촬영하여 올리는 경우 모두 조건부 판정합니다. 이외에도 실제 구비 여부를 알 수 없는 이미지 파일 또는 신청 장비와 다른 장비의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료 소프트웨어의 증빙 자료를 등록하는 경우도 조건부 판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교재와 훈련 장비에서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는 훈련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부 판정된 훈련 과정은 조건부 심사 기간이 또 소요되어 훈련생 모집 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심사 시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장비는 필수 장비 BNCS 교과 필수 장비에 대해 업로드 하시기를 권장하며 이유형 신기술 과정의 경우 장비의 사양이 중요하므로 장비 사양도 작성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2025년 심사 시 훈련 이수자평가 반영 기준입니다. 올해 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직종으로 이수자평가 C등급 보유가 필수적이며 제도 개선 변경 첫 해임을 고려하여 등급 보유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수자평가 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기관은 일반 과정으로 9, 10회차 이수자평가를 진행하거나 일반고 과정으로 15회차 이수자평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6년에도 훈련 이수자평가 등급을 반영할 예정이므로 2025년에 이수자평가 등급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운영 시 유의사항입니다. 일반고 특화 훈련 결과 공고 전 훈련생 모집 시 관할 고용센터의 지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취업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홍보는 지양 부탁드립니다. 고교학점제 적용 여부와 소속학교 등교일은 시도교육청, 소속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정 후 세부 내용을 관할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평가를 위한 안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나 기관별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슬라이드에 안내된 문의처를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 일반고 특화훈련 심사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